실전 투자 대회가 열린 지 4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이번 대회는 뭔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 2주가 남았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인데 저는 이번 대회에서 수상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실수한 적도 없이 그냥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상위권자들이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수상까지는 힘들 것 같고 10위 안에 들어서 상장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장을 받던 수상을 하든 후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대회 상위권자들은 대부분은 초단타입니다. 하지만 오버나잇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 종목 몰빵 오버나잇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는다면 충분히 이런 투자가 가능하며 이런 700%의 수익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전투자대회 4주차 현황과 오버나잇 몰빵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억 리그인데 제가 대회 초반부터 주목을 하고 있는 1위 자우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시장에서 많은 종목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종목들, 그런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있고 항상 강했던 종목들, 별다른 종목은 없고 한진칼, 이 한진칼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였으며 이렇게 한 종목에서 그 종목의 추세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며칠 동안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위는 거의 확정이고 2위가 174%, 128% 차이가 많이 납니다. 3위부터 6위가 이 3위를 다투고 싸울 것 같은데 이거는 예측하기가 힘들고 1, 2위가 거의 확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위 하시는 분이 실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순위권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2위의 매매 내역을 보시면 바이오니아, 신풍제약,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너무 많이 매매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자신이 있고 좀 익숙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만 매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상장 주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저번에 좀 기계로 추정이 되는 그런 분이 1등을 하고 있었는데 순위권에서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지금은 순위권에도 없으며 다시 잡힐진 모르겠지만 기계 매매로 추정되는 하루 종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수료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 같습니다. 3000리그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또 1위가 5위로 밀렸습니다. 원래 340%에서 일주일간 매매가 없었는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깎였습니다. 순위가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이며 300%대면 거의 수상이 확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위의 매매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한진칼에서 수익을 냈습니다. 최근에 한진칼 보면은 신용까지 들어간 모습이며 최근에 이 한진칼로 수익률이 많이 뒤바뀌었습니다. 3000리그도 그렇고 500리그도 그렇고 이 한진칼 때문에 순위권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0%에서 한방에 315%. 그리고 2위의 매매 내역입니다. 이분은 초기부터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에 신용 몰빵을 했었는데 지금 알테오젠에서 펩트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이런 스윙 투자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에서 펩트론으로 갈아탔는데 지금 펩트론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차트 모양이 예쁜 상태이며 기간의 수급으로 지금 바닥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 더 신고가를 노릴 수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위가 스윙 투자자, 그리고 3위는 단타입니다. 단타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 대회에서는 스윙 투자자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상위권자들이 단타였는데 이번 대회에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폭락장도 겹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휘청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500리그, 이 500리그에서 1위가 단타인데 1000%가 넘었습니다. 1억 리그에서 1위가 단타, 그리고 500리그에서 1위도 단타. 매매 내역을 보시면 단타를 정말 잘 하시는 분 같습니다. 수익률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거의 밀리지 않습니다. 대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큰 손실 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타도 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에서 정말 하루 종일 매매를 하는데도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매일 쉬지도 않고 매매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저도 단타를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거래세가 비싸기 때문에 매매가 너무 잦으면은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강력한 오버나잇 미수 몰빵 투자자인데 최근에 한신칼이라는 종목에서만 급등 전부터 쉬지 않고 몰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수 몰빵하고 팔고 또 장 마감할 때는 항상 한신칼을 미수 몰빵을 했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면 되지 이렇게 매도를 한 이유가 미수 상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으며 투자 원금은 50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300%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매매 내역을 보겠습니다. 3월 3일 날 한진칼이 급등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급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날에만 이 무거운 종목이 24%가 올랐습니다. 장중에 83,500원까지 올랐지만 올라가는 도중에 72,000원에 매도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원금이 500이다 보니까 7천만원씩 들어가서 1%만 먹는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거의 15%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진칼 3월 3일날 매도,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매수. 보시면은 여기서 9시 26분에 올라갈 때 고점에서 매도했다가 약간 눌릴 때 다시 미수 몰빵을 했습니다. 7,200치 팔았다가 9,500만원치 재매수. 정말 완벽한 몰빵이었고 여기서 매도가 없다는 것은 종가까지 버텼습니다. 종가가 윗꼬리가 거의 없이 20%에 마감했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수익률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3월 3일만 그런 게 아니고 3월 2일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3월 2일 매매 내역이 안 찍히는데 그럼 2월 28일 이 3월 2일 날 매매 내역이 안 찍히는 게 한신칼을 계속 보유하고 변동이 없었습니다. 3월 3일 날 오전에 매도한 이유가 미수 상한을 위해서. 그리고 2월 28일 보시면은 여전히 한진칼입니다. 이렇게 매도 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원금 대비 미수를 쓰게 되면은 미수를 상환해야 되는데 미수를 상환하기 위해서 매수한 다음에 이 거래일까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도 대금 담보 대출이 되며 이렇게 매도 그리고 매수 전부 다 미수 몰빵입니다. 수익률을 봤을 때 투자 원금은 500만원이며 500만원으로 시작해서 400%가 되었다는 것은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가 있다는 것인데 그 2천만원 정도로 미수 몰빵을 하게 된다면 한신칼이 증거금 20% 종목이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1억까지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모조리 미수 5배를 몰빵해서 매도 매수 또 매도 마지막에는 무조건 매수. 이 한신칼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월 28일 날 보시면 그냥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날에도 계속해서 보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상승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매매를 포기할 텐데 끝까지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으며 2월 27일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은데 매도, 매수.
매도 그리고 마지막에 매수, 종가 매수. 26일도 계속 똑같습니다. 계속 한진칼만. 그리고 25일에는 변동이 없고 24일로 가서 또 한진칼입니다. 24일. 그리고 21일. 21일은 매매 내역이 없고 20일.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을 계속해서 20일 이때부터 날짜로 따진다면 그냥 지금까지 한진칼만 매매했습니다. 2월 10일에도 한진칼만 이렇게 매도 매수를 반복하고 있으며 7일 다 한진칼입니다. 6일 그러니까 계속 보더라도 한진칼인데 2월 7일을 보시면은 이때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주가가 4만원 초반대였고 5만원 근처까지 가지도 않고 거래량도 붙지 않고 양봉도 안 떴는데 별다른 신호가 없었음에도 이 한진칼에서 완전히 승부를 봤습니다. 결국에 이 2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종목을 찍어 내리다 보니까 결국에 수익률이 700%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부터 한진칼이 분쟁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 재료였고 본격적인 반응은 이때부터 양봉이 뜨기 시작하면서 반응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신고가를 노리면서 신고가를 뚫어주니까 그대로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전에는 거래대금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종목에서만 집중하게 되었고 한 종목에서만 집중하다 보니까 호가창이랑 패턴이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종목마다 주포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주포마다 특성이 분명히 있으며 호가창의 특성도 분명히 종목마다 다릅니다. 어떤 종목은 쉽게 수익을 내주지만 어떤 종목은 정말 지독하게 수익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수익을 주는 종목도 있지만 들어갈 때마다 물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하면 한 종목의 움직임과 호가창 등 특성들을 좀 더 유리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진칼이 분명히 이슈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재료지만 급등에 대한 확신은 누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패턴이 워낙 고약했기 때문에 이게 고점을 뚫어줘서 신고가가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한진칼만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종목에서 승부를 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으로 이런 종목을 고르는 것은 이렇게 조용할 때는 이슈가 있어도 거래량이 부족하다면 발견하기 힘들 것 같고 또는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터지는 종목들, 하루에 3천억 이상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유지한다면 그 종목에서 승부를 볼 만합니다. 단순히 그냥 250일 신고가가 아니고 역사적 신고가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시간이 나신다면 역사적 신고가 근처의 종목이나 뚫어준 종목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바이오 종목이긴 하지만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셀리버리랑 알테오젠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매드팩토, 제가 분류해 놓은 종목들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고 있으며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는 종목들만 분류를 했습니다. 신고가를 안 뚫었다 하더라도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분류를 해서 신고가랑 거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제가 삼성바이오를 얼마 전에 매도를 했지만 다시 재매수를 하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50만원을 돌파해 줄 것 같을 때 50만원을 돌파하면은 황금선을 회복해 주는 것이며 여기서 50만원을 돌파해서 완전히 지켜준다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정말 좋고 수급까지 좋은 종목이라면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을 때 그 뒤로 주가가 얼마나 추가 상승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신고가가 60만원인데 60만원까지 거리가 20% 정도 있습니다.
250일 최고가가 10% 정도 차이가 나고 이 60만원까지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저 가격을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지가 된다면 저 60만원을 뚫어줬을 때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70만원, 80만원,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이런 역사적 신고가는 시가총액에 상관없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NC소프트도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준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니지2를 처음 발표했을 때 많은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47만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그 전에 나오기 전까지 56만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순식간에 거의 20%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을 해주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고 지금 이 저점에서 72만원까지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2019년 12월 3일부터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한신칼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NC소프트 전부 다 시가총액이 조 단위인 엄청난 초대형주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외국인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이 47만원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형주에서는 기관의 수급 다 필요 없고 외국인만 들어오면 됩니다. 삼성바이오도 최근에 외국인이 나가긴 했지만 다시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신고가를 돌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기관들이 들어와도 좋긴 하지만 이런 초대형주를 매매할 때 외국인의 수급은 필수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 주었으며 이런 초대형주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사주면 좋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근에 분류해 놓은 이 알테오젠과 셀리버리를 보면은 알테오젠은 조단이라서 아까 그 종목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를 돌파하더니 77,000원에서 현재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도 이 상승이 부족했는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신고가를 뚫어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끝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며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진칼이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16%. 최근에 신고가를 이끈 것도 전부 다 외국인 작품입니다. 알테오젠은 10%. 저는 10%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분류했던 셀리버리, 외국인이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의 비중이 적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 6천억 규모라면 당연히 큰 편이겠지만 외국인들이 이끌 수 있는 종목치고는 시가총액이 작은 편입니다. 한진칼을 설명하다가 비슷한 종목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새버렸는데 이렇게 한 가지라도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몰빵해서 한 종목에서 승부를 보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추세가 완전히 깨진 종목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타기를 시도할 경우에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한진칼이나 NC소프트 같은 종목들 이런 거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외국인들의 의지이며 꼭대기에 팔 생각보다 자기 그릇만큼 먹고선 만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실전투자 대회에서 700%란 수익률을 한진칼 한 개 종목에서 몰빵을 반복하면서 이 정도 수익률을 올린 게 대단하며 자신만의 확실한 원칙이 있다면 승부를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분의 매매 내역 때문에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노리는 종목이 삼성바이오 하나지만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제대로 활용해야겠습니다. 그럼 실전투자대회 4주차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